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더블유 진행의 선솜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21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죠. 브로드컴이 부진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국내 증시 반도체 업종들에도 약세 현황이 나타났는데요. 또 중국의 5월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가 지연이 되면서 중국 증시 하락했고요. 또 한국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 모든 정보 오늘도 머니더블유 전문가들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초반에 연락 주셔야 상담 진행 확률 높아지니까요.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머니더블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경주채부자 최명성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시장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네. 수요일과 어제가 좀 약세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좀 장후반에 상승을 했고 오늘은 사실 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예상됐는데 아침에 좀 반짝하고 이렇게 계속 좀 밀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보시면 도표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 거래소 보시면 688억을 매도했고요. 외국인 기관이 약 1,600억 정도 거래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방송 중에 말씀드리지만 1,500억에서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한 2,000억 정도 사이가 매수가 나오면 시장은 강세장이고 또 매도가 나오면 약세장입니다. 또 코스닥을 보면은 외국인 쪽에서 이제 오늘 1,200억 코스닥 매도가 나왔고요. 거래소도 기관 쪽에서도 314 그래서 한 1,500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지표가 발달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숫자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표로 보는 게 참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있는 이렇게 화살표 그리는 이 도표가 이제 이렇게 노란색이 코스닥 지표를 말하는데 현재 뭐 거래소는 사실 별 볼 일 없고요. 코스닥 지표가 아침에 반짝 상승하다가 계속 하루 종일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경제도 뭐 괜찮고 또 회사도 좋습니다. 사실 그 증권 종목 개개인으로 봤을 땐 좋은데 미국과 중국의 저 경제 싸움, 이제 정치적이라든가 경제 저렇게 싸움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근데 지금 확답 나온 건 없습니다.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뭐 6월 말에 만날 것이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SNS 문자 날리고 하지만 정상 간에 모두 날짜를 꼭 정했다든지 무슨 했다든지 실무진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과 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만나려면 벌써 실무진들이 한 달이나 두 달 전부터 만나서 미리 이렇게 조인을 한 다음에 정상이 만나는 건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시청자님들 위해서 뭐 다음 주부터 지수가 살아납니다.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미국과 중국의 그 경제적인 경쟁이 아직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그 큰 기대라든가 긍정적 반응을 하지 마시고요. 이제 도표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동안 5월 장세 계속 빠졌던 5월 달에 계속 그 한 달 내내 빠졌던 이제 5월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합니다. 근데 이런 패턴을 보면은 이제 상승과 하락, 그러니까 이제 이 보라색이 5일선인데 마냥 5일선이 가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하면서 이 정도 선 2055포인트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오늘 거래량은 적었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다시 좀 하락 조정을 찍고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표가 거래소에서는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그동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사실 5월 달 내내 이렇게 하락하다가 일주일 내내 상승했는데 이번 주에 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보시면 큰 거래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코스닥 지수도 약 715포인트 여기 11선 근방에서 조정을 받고 상승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8년 동안 전업을 했고 20년째 들어가지만 사실상 그 주식을 함에 있어서 수익 내기는 미국장을 본다든가 중국장을 본다는 게 큰 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한국장에 맞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돼지열병이 왔지만
우리 한국의 돼지열병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돼지열병 관련주는 다 더블이 갔습니다. 또 물론 미세먼지 관련주도 다 더블이 갔고 또 미국과 중국 경쟁하지만 또 5G 관련주 다 더블에서 3배 갔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이제 세력,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또 개인 그런 큰 단체에서 올리는 그런 세력주가 존재합니다. 2019년에 지금 1월 달부터 현재 6월까지 약 200종목 이상이 더블에서 3배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슨 뭐 미국장이 힘드네, 중국장이 힘드네도 삼성전자, 현대차 뭐 그런 큰 대형주, LG전자 그런 종목들이 좀 타격을 받지 코스닥 세력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너무 미국장, 중국장 또 유럽 지수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에 맞게 시황에 맞는 개별주로 들어서 좀 수익을 내는 그런 우리 자세를 지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좋지는 않았지만 좀 눌러서 조금만 좀 쌍바닥 패턴을 찍고 간다. 그런 예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싸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다음 주장 전략도 간략하게 세워주셨네요. 다음 주 초에 하락 이후에 또 반등이 예상된다고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다음 주 월요일장 전략까지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지금도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013-3366-8288 번호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경주채부자 최명성 전문가의 속이 꽉 찬 알짜배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대한광통신 오늘 장중국점이 약 24%까지 올랐을 정도로 참 뜨거웠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주채무자 최명성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보니까요. 12.61%나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대한광통신 이렇게 힘차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네. 대한광통신은 제가 자신 있게 큰 소리 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네. 근데 정확히 오늘 장중에 23%를 상승했는데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전문가와 좀 다르게 뭐 오늘의 특징주 하면 뭐 거의 더블이나 3배 간 종목 또는 뭐 상한가가 하나에서 2개 간 종목을 많이 추천하는데 저는 그 시청자님들이 그런 종목을 보고 쫓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닥에 있는 종목. 그래서 지난번에 그 통신 관련주가 뭐 솔리니드라든가 여러 그런 관련주가 더블에서 3배씩 갔는데 오직 안 간 주식이 현재 대한광통신 통신주 한 종목 안 갔습니다 했는데 네. 오늘 정확히 일주일 만에 장중에 23%까지 갔습니다. 네. 근데 이 대한광통신은 이제 회사 실적이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장비 회사인데요. 광송유 및 이제 광케이블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기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 제품이 이제 광케이블이 있는데요. 국내 전력 시장을 이제 국가 전력망 및 구축 유지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그 5G 주도권 경쟁과 또 신흥국 중심에서 계속 광케이블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한광통신은 이제 물론 이제 오늘의 히트작 이제 특징주도 있지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잠깐 보시면 이 주식의 현재 그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요 근래 보시면은 3년 전에 1,165억이 작년에 1,671억이 됐고요. 또 3년 전에 15억 적자였는데 작년에 155억 그러니까 10배의 순이익이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그 유보율도 보면은 411%가 증가했고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계속 기관 외국인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같이 23포인트 갖다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기관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있고요. 또 좀 팁을 드리자면 이 종목은 현재 바닥에서 이제 장대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패턴 또 주봉을 보면 최대 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서 1차 목표가 6,000원, 2차 7,000원을 보면서요. 좀 차분히 들고 하시고 이제 이 종목은 광케이블로 인해서 실적, 수출 계속 늘어나는데 이 종목만 사실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 오늘 어려운 장에서 장중에 23%를 갔고요. 실적으로 보나 또 위치로 보나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니까 한 1차 6,000원에서 2차 7,000원 보면서 차분히 좀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불기둥을 보였던 대한광통신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013-6666-8288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강의가 끝난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라는 발언을 하자 또다시 대북주가 들썩였습니다. 네, 전문가님, 남북 경협주는요, 철도주 또 식량 지원 관련주 등 많은 섹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중에서 네. 어떤 섹터에 눈여겨보고 계신 걸까요? 지금 이제 인도주의적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일단 그 북한 사람들이 먹고는 살아야 네. 되거든요. 근데 관련주 뭐 쌀은 줄 수 없다 하더라도 비료라든가 뭐 농약 관련주라든가 또 가축 질병 관련 그런 이제 상품이라든가 물품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종목이 이제 경농인데요. 뭐 남해왕이라든가 조비라든가 이런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경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틀 전부터 이제 조비라든가 신원, 일신석재, 뭐 한국내와 아난트 이런 종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 명문으로 보나 여러 가지 뭐 북한의 비료 좀 물어준다고 해서 뭐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도 아니고 뭐 먹고 살기 힘든다는데 비료라든가 아니면 농약 좀 뭐 밀어준다 해서 큰 이슈가 될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경농이란 종목을 한 종목 그 이슈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경농은 1957년에 농약이라든가 또 비료 이런 관련주를 이제 제조, 판매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동호그룹에 소속되고 있는데요. 동호그룹은 조비 이런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800만 달러가 갔고 이번에 또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친서를 보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따스하고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는데 사실 그 두 사람 이제 속마음 모르겠어요.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도 믿지 않고 김정은 씨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자기들도 정권을 유지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음에 재선을 당선해야 되고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잘 이끌어가서 어떻게든 미국이 됐든 한국에 대해서 원조를 받아야 되니까 두 뭐 치열한 머리 싸움이 되겠죠. 제가 주식을 하지만 인생도 어렵고 주식도 어렵지만 트럼프나 또 시진핑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정상들도 상당히 그 골치 아프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그런 상품이라든가 종목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그 경농을 보겠는데요. 자, 이 종목 보면은 현재 예전에 10,000원짜리가 24,000원 따블이 갔고요. 현재 그 자리를 잘 잡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특징주를 가지고 왔지만 높은 위치에 있는 특징주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바닥에 있는 특징주, 중간에 있는 특징주를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오늘 경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외국계 경농 보십시오. 이 도표를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특히 연기금에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살까요? 이 업체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이 회사가 뭐 실적이 아주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남북 관계에 무슨 정보가 있으니까 사겠죠. 그냥 사겠습니까? 몇백억 사고 있는데. 그리고 이 회사 내역도 경농이라는 회사를 보시면요. 현재 그 1년 매출이 2,000억, 그러니까 비료라든가 농약 그런 걸 팔아서 1년 매출이 2,100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 영업이익이 3년 전에 92억이었는데 작년에 148억 계속 늘어나고 있죠. 또 유보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보율이 뭐 1630%, 뭐 대기업 수준이죠. 대기업들은 유보율이 그러니까 저축률이 1000%, 2000%, 3000% 되는데 이 회사도 거의 1600%니까 대기업 수준입니다. 그럼 저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네. 이 종목이 차트가 잠깐 어디로 갔네요. 자, 보시면 경농이라는 종목이 계속 이게 이렇게 상승 추세에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나와 있는데 좀 보시면 바닥을 잘 잡고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약 22,000원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 대북주 하신 분들이 4개월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만남에서 큰 기대를 하고 이 부분에 샀다가 거의 뭐 30% 50% 지금 물려있죠. 많이 손실도 봤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6월 말이 될지 7월 달에 만나면 다시 22,5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가 많이 있는데요. 대북주 중에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최명성 전문가가 보는 종목은 경농이다. 그래서 이 종목 좀 잘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대북 관련주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관련주로 경농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알짜배기 강의 주제입니다. 네, 5월 15일을 기점으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LTC.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전문가님 먼저 LTC는 어떠한 종목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LTC라는 종목은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디스플레이 관련주 LMS라든가 뭐 연희정보통신이 좀 이따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LTC라는 종목은 2007년에 그 화학 제품의 수입, 제조, 가공 및 이제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현재 그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공공 소재 및 하나인 방리액 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 회사에서 LTC라는 회사에서 그 공정에 개발하고 있는 방리액이 현재 그 중국의 8세대 설비 투자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방리액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공장 증설 진행을 해서 향후 매출이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또 이제 그 재무제표 잠깐 좀 보여주겠는데요. 항상 주식하는 저희 뭐 전문가가 됐든 우리 시청자님이 됐든 주식하는 사람들은 기본이 충실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뭐 차트상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기본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TC라는 종목은 3년 전에 이제 매출이 710억인데 작년에 968억입니다. 또 늘었죠. 3년 전에 적자가 15억이었는데 작년에 33억, 그러니까 뭐 2배, 3배가 늘었죠. 그다음에 그 유보율, 그러니까 저축률 좀 보겠습니다. 유보율이 2290%. 그래서 거래소로 따지면 대기업 수준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으로 봤을 때는 퍼펙트하고요. 자, 오늘 보시면 경농에 의해서 LTC 보겠습니다. 그래서 LTC 보면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금융투자, 뭐 연기금 다 들어옵니다. 투신.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특징조 가져왔지만 분명히 우리 시청자님께서 꼼꼼하게 바닥에 있는 종목, 또 중간에 있는 종목,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종목, 또 재무제표가 아주 좋은 종목만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 근래 보시면 그 LMS라는 종목이 현재 한번 차트를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MS라는 이런 종목이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7,000원짜리가 벌써 14,000원 더블을 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다른 전문가들은 거의 이런 종목을 많이 가지고 와서 높은 종목을 오늘 특징주였다. 물론 좋습니다. 더 갈 수 있지만 또 개인들은 초보 개인들은 보고 그냥 매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염려스러워서 되도록이면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보시면 이 종목은 바닥을 잘 다지고 자 바닥에서 요 근래 6개월 동안 많은 거래량을 보이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 61선을 기점으로 정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요. 주봉도 예전에 16,000원짜리가 9,000원, 그래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올라가는 양봉이 벌써 5개가, 그래서 한 달 내내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그 제스처가 나오고 있고요. 자, 월봉상 보시면 아주 바닥을 작년 2017년에 1년 바닥, 또 작년 2018년 6월부터 계속 3년째 바닥을 찍고 있는데 이제 올라가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떳떳하게 오늘 디스플레이가 다른 종목 가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눈여겨볼 주식은 이런 LTC라는 디스플레이 관련주에서는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를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월 중순 이후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LTC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짜배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고민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요. 013-3366-8288 번호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자 고민부터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실까요? 네, 오늘도 방송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문자 고민들 보내주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문자가 눈에 띕니다. 앵커님,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참고로 남자 아님 하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보시니까 퓨처스, 드림네트워크스, DR텍, 세화 PNC 등등 보이는데요. 첫 번째 문자 고민은요. 끝번호
5562님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6,500원입니다. 비중은요 80%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으로의 대응책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손실 좀 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26,500원이라고요? 네, 26,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80%입니다. 이렇게 많이 사셨을까요? 잠깐 좀 잘 봐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도표를 보시면서 이제 원익 IPS 제가 예전에 그 아침 방송에 추천해서 수익을 좀 내줬던 종목 같은데요. 이 종목의 그 매출액을 보시면은 3년 전에 2,400억이 작년에 6,400억. 그래서 매출이 약 3배 정도 이렇게 뛰었고요. 영업이익이 그 3년 전에 287억이 작년에 1,059억. 그래서 약 4배 정도 이렇게 매출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봐서는 정말 멋진 회사가 되겠네요. 또 유보율을 보면 1,690으로 90% 약 대기업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원익 IPS 보면 요 근래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많이 좀 매도가 나왔고요. 그 전에 이제 3일 전에는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연기금 쪽에서 많이 들어왔는데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회사는 아주 퍼펙트하고 좋은 회사인데 외국인 기관이 사다가 요 근래 3일째 좀 팔고 있네요. 다음은 좀 차트를 보겠는데요. 차트를 좀 우리 시청자님들 보시면 주식을 10년 했네, 20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강연회 같은 데 나가보면 30년 하신 분도 많이 있는데 의외로 보면 차트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잠시 뭐 이렇게 머리에 흘러가는 정도, 기억하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차트는 정확하게, 세밀하게 또 섬세히 봐야 됩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일봉 보면은 예전에 37,500원짜리가 16,000원 거의 정확히 반토막이 났네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올 1월 달부터 바닥을 찍고 16,000원짜리가 27,000원이니까 거의 11,000원. 그러니까 거의 수익이 많이 났다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27,500원 라인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 다시 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주봉도 상승하다가 약간 좀 뭐랄까 상승하는데 21선을 맞고 떨어지는 패턴이 나오는데요. 다행히 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은 전체적으로 볼 때 바닥을 찍고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26,500원인데요. 현재 22,900원, 23,000원 잡고 약 3,000원 정도 손실이 나 있는데 3,000원 정도 손실이면 한 12% 정도 손실이 나 있네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 그 정확히 그 시황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달에 정확히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황이 빠지면서 거래소 코스닥이 하락하면서 빠지고 이 종목은 그 현재 종합지수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한 달 내내 5월 달 하락하다가 요 근래 좀 상승하다 이틀 빠졌죠.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쯤 하락했다 올라가면 다시 바닥을 찍고 약 27,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은 뭐냐면 맥점은 이게 60일선 가장 중요한 선이죠. 25,000원을 돌파했을 때 가는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시황 따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든 뭐 그 다음 주든 조금 이렇게 시황이 중국과 미국이 좀 좋은 액션을 취하면서 시황이 올라가면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보유하시면서 들고 가시고요. 좀 빠지거들랑 80%를 보유하셨으니까 40% 매도하시고 나머지 40%는 좀 다른 종목 상승. 제가 최명성 소장이 그 추천한 대한강통신이 일주일 만에 23%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요, 시황 따라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보유를 일단 해보시고요. 또 상황 보셔서 40% 정도는 매도해보시고 종목 교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종목 고민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뉴트리 보내주신 분도 보이고요. 파인DNC 등등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1017님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 보내주셨는데요. 3,69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70%라고 하십니다. 네, 손실 조금 보고 계신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모비스? 3,690원이면 요 근래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 가장 고점에서 사셨는데요. 네. 근데 조금 이제 세상 말로 요즘 좀 배짱이 좋으신다든가 좀 간이 크신 분들이 왜 사셨다 하시면 뭐 80% 70%씩 사네요. 근데 전업한 저 18년 된 최명성 전문가도 한 종목도 한 30% 이상 안 삽니다. 네. 왜냐면 저도
그 산전수전 공진전을 3번씩 겪었기 때문에 네. 한 종목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식이나 인생은 되도록이면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네. 현재 이 종목이 모비스라는 종목이 어제나 오늘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좀 신경 써서 좀 봐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 방사선에 그 관련주에서 어제 급등했던 종목이죠. 근데 앞에서 보시면 2,500원짜리가 6,000원, 6,100원까지 약 200% 이상 간 전력이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비스라는 종목 보시면, 재무제표 보시면, 뭐 거래 매출이라든가 이게 뭡니까? 영업이익은 보통이고요. 유보율은 뭐 한 713%가 되겠네요. 자, 외국인 보면 요 근래 어제 그제 좀 많이 팔았네요. 그러니까 평상시 외국인이 뭐 37억, 49억 뭐 이렇게 했던 게 오늘 뭐 389억, 495억 뭐 이렇게 좀 많이 판 것 같아요. 이렇게 매도가 나와서 좋아 보이는 않는데 그 다음 차트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청자님께서 3,690, 3,700원 잡고요. 현재 300원 정도 손실이 났는데 10% 손실이 났네요. 10%. 근데 제 생각은 자, 이 종목은 좀 꼼꼼히 좀 봐드리겠습니다. 꼼꼼히. 현재 네. 잠시 좀 보면서 네. 현재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위에 꼬리가 있다는 것은 누가 세력이 누르지만 결론은 갈 수 있던 그런 패턴이 되거든요. 자, 월봉상 보시면은 아주 바닥을 잘 잡고 세력이 갈 모양을 하는데 제 눈에는 월봉상은 4,000원이 보입니다. 분봉을 좀 한 번만 좀 봐드리겠습니다. 분봉을. 분봉이 조금 21선 깨 있고요. 하락하는데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오늘 이 정확한 계산을 좀 해드릴게요. 이 장대 양봉의 절반, 그래서 현재 3,300원인데 3,200원만 깨지지 않으면 다시 월요일 날 음봉 맞고 다시 양봉으로 전해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0%니까 요즘 장에서 10% 손실은 적거든요. 왜냐면 요즘 그 5월 달에 웬만한 개인분들이 평균 30% 손실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가셔서 10% 손실 났다면 많은 손실은 아닌데 뭐 성격이 급하다든가 리스크를 철저하신 분 같으면 일단 절반 던지십시오. 일단 40% 던져놓고 대응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좀 느긋하게 좀 기다릴 수 있다 하신 분은 3,200원 지지하고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절반 매도하시고 3,200원에서 다시 매수하셔서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4,000원에서 4,5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이 뭐냐면 이 종목의 절반 3,200원을 깨지 않으면 두고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비스 같은 경우는요, 3,200원 선에서 한번 두고 보고 또 다시 한번 더 전략 잘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네, 삼지전자, 뉴트리 등도 보이는데요. 이번에는요, 아까 제가 조금 읽었던 문자를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384문님, 앵커님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참고로 남자아님 이분이신데요. 호텔신라 보내주셨네요. 95,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5%라고 합니다. 네, 조금 손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런 분은 저 글을 너무 예쁘게 썼기 때문에 네, 제가 잘 좀 도와주세요. 목숨 걸고 잘 받아야 네.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방송 출연하지만 앵커님들이 이런 좋은 글만 봐서 이렇게 골라주는 거 아닙니까? 네, 혹시 또 그걸 또 감안을 해서 한 그렇죠. 번 더 잘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감안을 해줘야죠. 예, 호텔신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호텔신라가 3년 전에 그 3조 7천억인데 이번에 4조 7천억 계속 그 매출이 늘어나죠. 아마 저기 면세점 효과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영업이익이 3년 전에 790억인데 이번에 2,091억. 3배가 늘었네요. 그래서 이 면세점이 상당히 좀 장사가 잘 되나 봅니다. 유보율이 334%로 양호하고요. 호텔시나 보면은 요즘 보면 외국인이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뭐 기관 쪽이나 이런 뭐 사모펀드 기타 범위도 괜찮아 보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주식은 현재 제가 이틀 3일 전에 제 관심주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전 종목을 2천 종목을 매일 체크합니다. 그래서 매일 2번, 3번 매일 봅니다. 정말 좀 단순 무식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 종목을 거의 2만 번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차트 기법 필요 없이 종목 딱 보면 이거 가겠네, 뭐 떨어지겠네 거의 보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3일 전에 제 관심주였는데 이 종목은 현재 바닥에서 네. 예를 들어서 7만 원짜리가
7만 원짜리가 11만 8천 원, 약 5만 원 정도, 한 60% 정도 올랐다가 다시 9만 5천 원, 한 20, 30% 하락하고 다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보셨죠?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외국인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시황 탓이거든요. 그리고 거래소가 안 좋았었는데 10만 5천 원까지는 보입니다. 1차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까지 보이니까요. 이런 종목은 한 달 하락했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한 달 정도 들고 가시면 11만 원은 충분히 간다. 단 이제 우리 시청자님은 9만 5,600원이면 뭐 거기서 거기네요. 어제나 오늘 사신 것 같은데 손절가는 제가 약 9만 3천 원 정도 드릴 테니까요. 손절가만 지키시고 들고 하시면 최소한 10에서 20%는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요. 손절가 9만 3천 원 한번 지켜보시고요.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선을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요. 종목 교체 의견 나온 분들 또 손실료 큰 종목 갖고 계신 분들 특히나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주최부자 최명성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예, 제가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아침 방송에도 많이 추천을 해서 3번 정도 제가 수익을 내줬던 네.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또 너무 자신감이 있어도 안 되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이제 키스타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키스트는 그 SM, 이제 SM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소녀시대, 뭐 예전에 H.O.T 뭐 그런 그 그룹이 생각나죠. 근데 SM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매니지먼트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TV 방송이라든가 영화 등의 출연 및 CF 출연에 관한 용역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 중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소속사 배우로서는 이제 배용준 씨, 손현주 씨와 그 김수현 씨 같은 톱스타 등이 있고요. 7월 초, 그러니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김수현 씨의 드라마 및 예능, 영화, TV 출연 등이 복귀가 예상되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방탄소년단의 일본 공연의 그 지분도 있어서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주식입니다. 이 종목 그 3년 연속 매출도 양호하고요. 영업이익은 보통이지만 유보율이 500%로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네요.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제가 이전에 그 MTN을 사랑하시고 자주 보신 분들은 최명수 소장이 이 라인에서 추천해서 더블이 갔죠. 또 이 바닥에서 제가 많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60%를 수익을 냈고 이 부분에 수익 내서 그때 이제 일본 공연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기다렸다가 이 부분에 또 제가 강력 추천해서 60%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3전 상승인데요. 자, 이 종목은 김수현, 키스트 우리 앵커님 김수현 씨 아십니까 혹시?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톱스타 맞죠? 네, 그럼요. 그렇죠. 톱 중에 톱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랑 좀 닮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전문가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키스트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키스트 쪽에서 예능이나 영화 또 그 영화 쪽에 무려 6배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기생충이라는 아마 그 영화가 1,000만 명 돌파했는데요. 만일 그런 히트작이 있으면은 100억에서 200억 정도 순이익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이번에 김수현 씨 컴백도 하지만 키스트 쪽에서 많은 이제 영화, 드라마 뭐 그런 거 많이 예능 같은 거 하는데 거기서 대박만 난다면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큰 수익이 나거든요. 특히 그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1년에 CF 출연료만 100억에서 200억 하는데 그 뭐 회사 수입이 어느 정도 키스트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김수현 그 탤런트 하나 믿고 가도 엄청나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현재가 그 3,620원인데요. 현재 약 3,500원부터 3,600원 지지하면서 매수를 하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4,500원을 드리는데 향후로 봐서는 이제 예전에 5,000원까지 갔는데 돌파 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왜냐면 SM이 예전에 SM이 700원짜리가 7만 원, 무려 100배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SM 자회사가 키스트인데 여기에는 유명한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키울 수 있는 네. 자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차 목표가 4,500원, 2차 5,000원을 보시고 좀 차분하게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톱스타 김수현만큼이나 멋있는 또 우리 최명성 전문가님께서 들고 와주신 종목은 키스트였습니다. 매수가는 3,500원에서 3,600원, 목표가는 4,500원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주 최부자 최명성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5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5분 전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금요일장 미국에서 막 개장했습니다. 자, 현재 유조선 피격 사건에 시장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건데요.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공격한 거다 이렇게 또 발언을 내놓기도 했죠. 시장이 계속해서 팔로우해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또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5월의 산업 생산 지표인데요. 17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G2 국가의 경기 지표, 특히 부진했다라고 한다면 또 시장이 예민하게 받아줄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참고가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 미국 증시의 가장 헤드라인 뉴스는 브로드컴이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폐장 이후에 회기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된 건데 매출 가이던스 부진, 삭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프리마켓에서 이 반도체 업계가 조금 긴장감이 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떻게 소화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오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이코노미스트 대부분이 7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내다봤다라고 보도를 한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 있을 FOMC 기대를 하면서 오늘 장 과연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출발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입니다. 방금 전에 출발을 했고요. S&P 500 지수 0.12%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 역시 0.01% 거의 변동 없는 구간이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100 지수 보시겠습니다. 0.03% 소폭으로 빠지면서 오늘 금요일장 출발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 개장하기 전에요. 미국에서 경제 지표 공개가 됐습니다. 5월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자, 사실 월가 예상은 전월 대비 0.6% 상승하는 거였는데요. 실제 시장에서는 0.5%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잠시 뒤에는 소비자 심리 지수도 공개가 되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목별 이슈들,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체크해 가시면서 오늘 장 탄탄하게 대응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3.47%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SK하이닉스, 현대차, 신한지주, 포스코가 차지하고 있네요. 0.53% 빠지면서 56달러 선으로 내려왔네요. 56달러 75센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시겠습니다. 네, 0.32% 올라가면서 97선 초반 가리키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달러원 환율은요, 0.19%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184원 5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로드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데요. 계속해서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비롯해서 이 무역 전쟁 여파에 따라서 올해 매출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했다라는 소식인 겁니다. 8%가량 인하했다라는 건데요. 사실 브로드컴이요. 작년에 화웨이 스마트폰이나 또 모바일 기주국에 공급했던 무선 통신 장비 규모가요. 전체 매출의 4.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9억 달러로 집계되는데요. 바클레이즈에서 이러한 이슈에 집중하면서 목표가를 360달러에서 315달러로 낮춰서 책정했습니다. 애플과 시스코 역시 프리마켓에서부터 낮은 수치 보였다는 점 함께 체크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페이팔 보시겠습니다. 온라인 지불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죠. 자, 이베이에서요. 2014년에 분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JP모건에서 현재 페이팔이 처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면서요. 이베이와의 분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수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네요. 비중 확대 유지하면서요. 목표가를 105달러에서 1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봤고요. 현재 뉴욕의 시계는 오전 9시 39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은 문자를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징스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연구원이 제시한 다산존 솔루션스 볼까요? 미국의 5G 관련주였습니다. 어제장에서 2.42% 상승하면서요. 계속해서 13달러, 14달러 사이에서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가 됩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아데스토 테크놀로지 한번 볼까요? 사물 인터넷 관련주였는데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렌트로닉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 부분에서 흐름 이어지고 있고 8달러 31센트 얼마 전에 고점 터치했던 부분인데요. 목표가를 9달러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자, 폼팩터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장치 제작사였는데요. 목표가 17달러로 제시를 해줬고요. 화요일정에서 16달러 19센트까지 기록이 됐던 종목입니다. 목표가를 도달할 수 있을지 역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스타 기대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상황 브리핑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글로벌랩 이가람 연구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셨던 블리크 차징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먼저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 연초까지 이제 뭐 수소차, 전기차가 굉장히 화두로 떠올랐었죠. 그러다가 잠깐 수그러드는 모습이 보였는데 제가 소개한 이후로 어떻게 모습이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블링크 차징이라는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은 전기자동차 충전과 전기 충전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EV 충전 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세에 있습니다. 이미 성장세에 있지만 앞으로 더 전기 자동차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충전소 또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전기 충전소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점이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만 있으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어디 제주도 같은 데를 가거나 어디 여행지를 가시게 되면은 주차장에 가면은 전기 충전소가 꼭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반적인 주차장만 있으면은 그 곳에다가 전기차 충전소를 세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주유소들과 또는 수소차들과도 다르게 굉장히 제약적인 장소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수요적인 측면도 더 잘 맞출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호텔, 공항, 뭐 맥도날드처럼 레스토랑 같은 데도 아무 뭐 큰 무리 없이 설치가 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수소 충전소 관련 쪽이 폭발 사고가 나타나면서 인명 사고도 나타났는데 최근 자료에 노르웨이에서 또 같은 형태로 수소 충전소가 폭발 사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수소차 쪽으로 빠르게 넘어가려고 했던 시장이 수소가 아직은 불안한 시장이구나라는 우려감이 섞여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전기차 쪽이 조금 더 우세한 영향으로 좀 미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차트 또한 굉장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시는 화면처럼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5거래일 연속 상승만 나타나면서 24%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2달러 79센트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를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달러까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3달러는 좀 무리 없이 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3달러까지 보유 의견 드리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블리크 차징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3달러 유지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또 들고 와주신 신규 편입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네. 뭐 5G도 있었고 사물인터넷 관련주가 있었어요. 근데 모두 상승이 나타났죠. 네. 그게 2019년이 아무리 반도체 업황이 나쁘다라고 해도 결국은 봐야 될 게 IT 반도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심볼 코드는 SNCR, 싱크너러스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클라우드 메시징, 디지털, 그리고 사무인터넷 제품의 또 글로벌 리더이자 혁신 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처럼 뭐 200개 이상의 고객사가 있고 직원들 또한 1,500명 이상이 있고 특허 또한 135개 이상의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되겠는데 일단은 아마존하고 손을 잡고 이동통신 사업자한테 글로벌 서비스 통합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제 뭐 클라우딩 서비스 뭐 이쪽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사무인터넷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이건 이제 모바일 청구서를 이제 아마존 상했을 때 모바일 청구서를 싱크너러스의 이제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게끔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AT&T하고 이제 그 스마트시티 전략 제휴를 체결했는데 뭐 지금 자료 화면에 SK텔레콤에서 만든 자료이긴 하지만 이렇게 스마트 시티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스마트하게 연결이 되는 시대가 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쪽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디지털은 이제 뭐 사무인터넷 기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이 자동화도 할 것이고 워크플로우랑 주문신도 할 거고요. 메시징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 자동 대화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거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인터넷 시스템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이제 보안성이 높게 해서 단위 포인트 데이터를 이제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사무인터넷만 보게 돼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새로운 사무인터넷 파트너십도 맺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그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 업체인 렉스페이스하고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들 또한 뭐 그냥 우리가 모르는 기업이 아니고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물 인터넷, 뭐 5G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는 전기차, 자동차 관련 주들을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 이 기업이 앞으로 전망이 우호적인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우호적으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종목 역시도 사물인터넷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또 인프라도 관련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 사업으로서 굉장히 우호적인 기업이다라고 봤을 때 좀 차트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이 앞전에 나왔던 상승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속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바로 뭐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7달러 정도면은 무난하게 매수가를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6달러, 목표가는 8달러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크노루스 테크놀로지 목표가는 8달러, 손절가는 6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랩 이가람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머니W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은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더 좋은 강의와 상담 그리고 국내와 해외 관심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